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행법상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전부터 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 알려져 왔었죠. 내일 아마 6월 3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 정치권은 오늘부터 본격 대권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빠르게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비대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집중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은 반성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여 조기 대선에 나서야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핵심 대선 전략으로 이번에 반 이재명 전선을 외쳤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탄핵 찬성 반대 논란도 봉합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선 공동의 적 이재명, 이렇게 깃발을 꽂아야지만 지금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사실 반 이재명 이 기류는 지금뿐만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유지돼 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굳이 새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저게 전부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더 나아가서 이번 조기 대선의 그 아젠다가 결국에는 경제 이슈, 네. 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의 대한민국. 근데 그 몫은 사실 후보자들한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이 그걸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이 내놓을 수 있는 선거 관련 전략은 반 이재명 프레임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2주 전에 있었던 이재명 재심 무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제 사라졌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덕분에 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탄핵 인용이 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한테는 상당수 도움이 됐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은 반 이재명에 대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 과연 대통령 포스 적절하냐, 그리고 그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왔던 실수들, 언행에 있어서의 좀 저렇게 지도자의 모습이 맞나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네. 과연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 네.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여지면은 충분히 가능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글쎄요, 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 조기 대선이 왜 생겼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매우 중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였다라는 것 때문에 파면당하고 나서 바로 생긴 대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처절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 이재명만 외치는 것, 이것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전에 이런 책이 여의도에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프레임이 잡히면 다른 얘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프레임만 남는다는 것인데, 결국 이재명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이름만 결과적으로는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소위 2조 심판론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심판은 누가 당했습니까? 국민의힘이 그 짐을 지었다라는 부분을 상기해보는 게 더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론은 흐름이 어떨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볼 텐데요.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2.5%포인트, 그리고 국민의힘은 0.4%포인트 둘 다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간의 격차는 2주 연속 오차 범위 밖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권 교체 선호 의견이 56.9%로 나타났습니다.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37%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 장윤비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게 시사하는 점은 뭐라고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6대4로 고착화되고 있고 조기 대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법률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끝났고 그 부분과 관련한 절연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노선을 타게 된다면 이것을 뒤집거나 뭔가 앞지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파면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전략을 짜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하지 않거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표변하거나 전략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대단히 실기한 느낌이 있고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정치권이 그 부분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고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 가치를 좀 놓치고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여론 흐름을 역행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반 이재명으로 똘똘 뭉친다면 조금 전에 보신 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좀 뒤집을 수 있거나 아니면 간격을 좀 좁힐 수 있거나 그렇다고 보시나요? 일단 반 이재명과 관련된 캐치프레이즈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어떤 네. 효과? 즉, 이 당이 지금 2주 이내로 분열될 것이냐 아니면 통합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일단 공동의 적을 이야기함으로써 분열을 막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 이것으로서 끝까지 어떤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그건 나중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느냐? 지난 4월 4일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결정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여론조사였어요. 그러니까 4월 4일까지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에게. 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당이 지금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사실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내려갔다, 지지율이 내려갔다라는 점,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양쪽을 아직도 다 바라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무응답을 하거나 무당층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도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을 이 현행 지도부 체제로 그대로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당내 경선을 위한 선관위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있는 지도부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21대 대통령 선거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장에 황우여 전 의원님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 위원회 여성이자 서울의 재선의원인 조은희, 그리고 포항 초선의원 이상휘, 경산의 초선의원 조지연 이렇게 해서 9분의 위원을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탄핵 책임론을 놓고 당내에서는 적잖은 파열음이 이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행 지도부 체제로 이런 상황에서 내부 분열을 과연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총괄할 사람으로
선대위원장 황우여 전 위원장이 낙점이 됐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위한 내부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도부이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이겨본 경험이 있고 그걸 총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 관리자 입장으로서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대표도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굉장히 좋은 그 관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저 두 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뭐 탄핵 전국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도부 주 사람만큼은 그 광장에 있어서의 그 의견이 휩쓸리지 않았고 중심을 나름 잘 잡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두 사람이 이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황우여 대표도 저기 나오고 계시는데 뭐 원체 우리 당을 잘 알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저희 당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또 비대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당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도 고민이 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 짧은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었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연이어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저 정치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과연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과연 윤심이 작용을 해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이 윤심이 당내 갈등의 씨앗이 될지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